와우! 달슨의 라이브! 현대축구에서 이제 감독이 참 중요하다. 감독이 한 명 바뀌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팀이 이렇게 바뀐다고? 막 이런 얘기는 좀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런 건 이제 근래 우리가 가장 잘 보여줬던 사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팀, 어떤 감독 생각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떠올라요. 신인 감독 아르테타 감독. 아르테타 감독이 온 다음에 이 아스날이 전반기와 후반기 완전 다른 팀처럼 경기를 해버렸잖아요. 결과도 많이 달라졌고. 그래서 와, 진짜 중요하구나 감독이. 이렇게 이제 많은 걸 아르테타 감독이 바꿔냈는데, 이렇게 달라진 아스날을 또 표현해주는 상징적인 선수가 누구예요? 누가 좀 떠올라요? 그라니트 자카. 사실 이 자카는 그냥 그 군어 욕바지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전체 축구 팬들의 약간 욕바지와 같은 선수였죠. 실제로 뭐 그 지난해 10월이었나요? 경기 도중에 막 나가는데 이제 막 팬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런 그냥 막 약간 도발적인 제스처 막 하고 그래가지고 또 논란도 굉장히 많았죠. 물론 뭐 자카도 사정이 있었을 거고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항상 그 이렇게 비난과 비판의 한가운데 있었던 선수가 바로 자카입니다. 그래서 욕바지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었는데, 근데 자카도 어때요?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아니, 자카가 이렇게 잘한 선수였어? 아니, 자카가 이랬다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르테타 감독이 들어온 다음에 외질도 정말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많이 보여줬는데, 외질은 그런 거잖아요. 원래 잘했는데 왜 안 썼어? 이게 바로 외질이고, 자카는 이랬어? 이런 선수였어? 그러니까 완전 좀 둘 선수가 결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자카를 완벽하게 좀 바꿔낸, 도대체 자카에 뭘 건드려놨길래 이렇게 완전 다른 선수처럼 뛸까?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뭐 풋볼 런던이라든지 영국 현지에서도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온 다음에 진짜 아스날이 많이 바뀌었죠.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주의봉을 딱 잡았는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아스날이 공식 경기 13경기에서 몇 경기 진 줄 아세요? 진 경기? 딱 한 경기밖에 안 됩니다. 예. 이렇게 결과도 바꿔냈고, 경기하는 과정에서 진짜 어떻게 내용적으로도 외질을 중심으로 해서 확 이렇게 썰어간다든지 참 내용적으로도 많은 걸 변화했구나, 이런 걸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팀도 바꿔냈고 그 과정에서 자카라고 하는 사람도 바꿔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팀과 선수를 이제 바꾸는 것, 그러니까 어떻게 바꿀 것인가, 어떻게 더 잘하게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세련된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바로 전략과 전술을 짜서 변화를 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전략과 전술을 짤 때 기본은 뭘까요?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하면 되고요. 못하는 건 좀 감추면 되겠죠. 예. 그게 전략과 전술을 짜는 거 아주 기본이 되겠죠. 우리 팀이 잘하는 건 더 극대화시키고, 못하는 건 상대에게 보이지 않도록 잘 숨기고, 케인도 마찬가지겠죠. 잘하는 건 더 잘하게 표현을 하고, 못하는 건 좀 감추는, 이런 게 바로 전략과 전술의 기본이 될 텐데, 자, 그러면 자카를 완전히 바꿔냈다고 했는데, 자카의 강점, 자카의 단점 이런 거 볼까요? 사실 이 선수는요, 그게 확실하거든요. 잘하는 거와 못하는 게 좀 확실해요. 강점은 뭐예요? 딱 정리해볼까요? 네. 일단 왼발의 어떤 패스와 킥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막 중거리 때려는 거 너무 좋은 선수입니다. 두 번째, 일단 포지션도 사실은 역할 좀 넓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 스위스 대표팀이라든지 클럽팀에서 보면 뭐 중앙 미드필더도 보기도 하고, 약간 뭐 공격적인 롤을 줄 수도 있고 수비적인 롤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뭐가 있죠? 이 선수는 잘 안 다쳐요. 자카 안 다칩니다. 사실 그래서 욕 많이 먹을 때는 다치기라도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정도로 안 다칩니다. 그 아스날에서 4시즌 뛰었는데 거의 뭐 많이 다쳐가지고 뭐 반 이상 날려먹고 이런 시즌이 없습니다. 그래도 꾸준하게 어느 정도 뛰고 있기 때문에 잘 다치지 않는 피지컬적인 경쟁력, 이것도 자카의 강점입니다. 단점도 하지만 확실합니다. 첫 번째 단점 뭐죠? 압박 타이밍을 포함한 수비가 너무 안 좋아요. 수비력이 너무 안 좋아요. 그게 일단 첫 번째 좀 문제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속도가 어때요? 자카 막 빨라요. 사실 미드필더는 속도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속도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떨어지는데 수비력이 안 좋고 압박 타임이 안 좋잖아요. 근데 속도가 안 좋아. 무리하게 들어가죠. 상대 공격수에게 막 접근해요. 그럼 뭐가 일어나요? 반칙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늦었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카드를 받게 돼서 엄청나게 많은 카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자카가 아스날에서 4시즌 뛰었는데 프리미어리그만 따졌을 때
시즌별로 얼마 정도의 옐로우 카드 받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시즌 5장, 두 번째 시즌 10장, 세 번째 시즌 10장, 이번 시즌 끝나지도 않았는데 7장. 이러니까 막 그 군화분들은 자카가 막 위험적이고 수비할 때 보면 야 수비하지 마, 가지 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카드를 많이 받았는데 우리가 자카가 카드 많이 받아 이런 건 알지만 왜 많이 받았지? 요거는 바로 말씀드렸던 압박 타이밍, 수비력이 안 좋고 그런데다가 속도까지 떨어지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수비 범위가 커버 범위가 넓어요? 당연히 수비력이 떨어지고 속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커버 범위를 넓게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자카의 단점입니다. 이렇게 자카는 강점과 단점이 분명하다 보니까 사실 그 독일의 뮌헨글라드바흐에서 뛸 때부터 그 옆에 파트너를 통해서 보완제 같은 역할을 상당히 이렇게 신경을 되게 많이 썼었어요. 감독들이 막 골치 아프잖아. 강점을 막 살려주면 좋은데 단점도 확실하니까 그걸 누군가 자꾸 커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뮌헨글라드바흐 때는 보면 다우드라든지 크라머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아스날에 와서는 뭐 근래만 놓고 보면 뭐 루카스 토레이라, 겐두지 혹은 뭐 아르테타 감독 체제에서는 약간 세바요스 이런 선수들을 파트너로 함으로써 약간 그 자카 갖고 있었던 단점을 좀 보완해주는 이런 체제를 많이 썼었죠. 그런데 아르테타 감독은 완전히 생각을 달리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게 아르테타 감독이 진짜 만만치가 않구나. 코치하다가 지금 감독으로 딱 올라왔는데 와 이렇게 뭐냐면 그냥 그동안 그래 뭐 자카는 이건 잘하고 이건 못하니까 누가 한 명 붙여가지고 이 정도 하지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카의 역할을 자카의 포지션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는 이게 아르테타 감독의 아주 대단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히트맵은 뭐냐? 바로 전임이었던 에메리 그리고 이제 룽베리 감독 때의 자카의 전체적인 이번 시즌 히트맵입니다. 중앙 미드필더부터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굉장히 넓게 히트맵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러면 여러분들 딱 느낌이 어때요? 자카의 단점 떠오르지 않으세요? 자카는 속도가 떨어지고 수비력이 안 좋은 데다가 커버 범위가 좁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넓게 줘버린 거예요. 에메리 감독 체제 때. 그러면 어떤 게 생기나요? 과부하가 일어나죠. 그러니 자카가 잘 뛸 수 있었어요? 나 못하는 건데 자꾸 저거 시켜요. 감독님이 시키니까 뛰긴 해야 돼. 뛰는데 나 못하는 거니까 자꾸 무리가 가니까 파울 일어나고 관중들 야유하니까 막 도발하고 악순환이 됐던 거죠. 아르테타 감독은 나 오자마자 야 이거 자카한테 이런 거 주면 안 돼. 그래서 아르테타 감독이 온 다음에 자 요거는 그 다음에 자카의 히트맵입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자카의 역할 포지셔닝을 달리죠. 어떻게 돼요? 가운데다가 넓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카야 넌 왼발을 잘 쓰잖아. 빌드업 잘할 수 있잖아. 공격 지원할 수도 있잖아. 내려가서 빌드업 올라가서 공격 지원. 혹은 너 그 대신 넓게 못 뛴다며 한쪽만 잡아. 여러분 딱 느껴지시죠? 그러니까 왼쪽으로만 딱 준 겁니다. 그래서 왼쪽 풀백과 센터백 중에 왼쪽에 있는 그 사이 공간에서 내려갔을 경우는 빌드업, 올라갔을 때는 공격 전개라는 롤을 준 거죠. 그러면서 결국 이거는 한 줄로 얘기하면 뭐예요? 자카는 넓은 수비 범위를 가져가지 못하니까 한쪽으로 집중시켜서 자카가 잘하는 왼발에 따른 빌드업, 왼발에 따른 공격 전개 이것만 집중하게 만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입니다. 자, 이거는 수치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에메리 감독 체제 때 경기당 자카의 커버 범위를 말씀드릴게요. 4,808.4 제곱미터였는데 아르테타 감독이 딱 온 다음에 어떻게 줄어드느냐. 경기당 4,192.93 제곱미터로 떨어집니다. 거의 경기당 얼마예요? 봐도 한 600 제곱미터의 차이가 좀 나는 겁니다. 굉장히 갑자기 훅 떨어진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많이 뛰는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많이 뛸 수 있는 깡대와 같은 선수야. 박지성 해버지야. 그럼 많이 뛰게 하면 되지만 딱 보기에 아르테타 감독은 자카 이렇게 많이 뛸 수 있는 선수가 아니거든. 하지만 많이 뛰지 않더라도 그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역할을 집중시킨 거죠. 시즌이 중단되기 바로 직전이었던 최근 경기가 어디냐면 3월 8일 아스날과 웨스트햄의 런던 더비였는데 이때 아스날이 1대0으로 이겼던 이 경기도 분명히 나타나는데 자 자카에게는 왼쪽으로만 집중하게 움직임을 만들었고요. 그때 그 4-2-3-1의 그 중앙 미드필더 파트너였던 세바요스에게는 대신 넓게 커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눠준 거죠.
세바요스는 어때요? 굉장히 헌신적으로 많이 뛰는 선수입니다. 기술적으로 뛰어나지만. 그래서 이날 경기도 보면 세바요스가 팀에서 가장 먼 거리인 최장거리인 11.81km를 뛰었고요. 대신에 자카는 한쪽에 집중하면서 10.43km를 뛴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카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아스날이 많이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했는데 자카에 도대체 어떤 게 많이 바뀌었는지 그동안 이제 뭐 생각, 느낌 뭐 이런 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바뀌었는지 한번 정리를 좀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다시 한번 봐도 축구에서 특히나 현대축구 점점 감독이 중요해지는구나. 감독이 한 명 바뀌면 팀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선수마저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구나. 또 그런 선수를 바꿀 때의 원칙은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전략과 전술을 잘 짜는 건데 잘하는 건 더 잘하게 우쭈쭈 하면 되고요. 못하는 건 조금 이렇게 감춰주면 되는 거구나. 이것을 아르테타 감독과 자카를 통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